그 기준은 이제 배당 수익률이 2% 이상인 기업. 여기 배당 매력 평가 점수에서 5점 만점에서 4점 이상이고, 투자 매력 종합 점수라고 해서 요 점수가 종합적으로 70점이 넘는 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통과하는 기업을 일단은 저희가 7월의 배당 매력 리스트로 좀 뽑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탐TV 김민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7월의 배당 매력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다음 달 배당을 하기 전에 배당주들 리스트가 어떤 게 있고 그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배당주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의 배당 매력 종목에 선정하는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면 6월의 배당 매력주보다는 좀 더 상대적으로 배당 매력 기업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준들을 약간 낮췄고요. 그 기준은 이제 배당 수익률이 2%, 최소한 2% 이상인 기업들, 그리고 두 번째는 배당 매력 평가 점수, 이제 별점 5개로 이제 평가하는 저희 자체 알고리즘으로 평가하는 별점 평가가 있는데요. 여기 배당 매력 평가 점수에서 5점 만점에서 4점, 그러니까 별점 5점 중에 4점이니까 그래도 높은 편이죠. 그래서 4점 이상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매력 종합 점수라고 해서 배당 매력뿐만 아니라 뭐 성장성이라든지 재무 안전성이라든지 또 현금 창출력이라든지 독점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평가해서 하는 점수가 있는데, 이 점수가 종합적으로 70점이 넘는 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통과하는 기업을 일단은 저희가 7월의 배당 매력 리스트로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 개별 종목별로 좀 보시려고 하면 초이스탁에서 검색하시면 여기가 나오는 게 투자 매력 점수고요. 요 밑에 나오는 게 바로 배당 매력 5점 만점에 나오는 점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DY라고 되어 있는 이쪽 영역이 바로 배당 수익률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DY 4.5%라는 뜻은 시가 배당률이 4.5%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력 기준에 따라서 7월 달에 배당 리스트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7월에 배당 매력 종목들이 뭐 여러 가지 리스트들이 전체가 있지만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통과한 기업들을 리스트를 좀 골랐고요. 또 그 중에서도 그래도 최소한 연간 배당 수익률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니까 그 세 가지 조건 중 2% 이상 나오는 걸로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보면 한 9개 정도가 나왔는데 6월 달에 비하면 개수도 좀 줄었고 좀 더 매력 기업들도 조금은 6월보다는 좀 덜한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에 또 괜찮은 기업들이 있어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배당 매력 종목은 저희가 상위 배당 수익률 3개 종목을 저희가 선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브리티시 아메리카 타바코와 버라이즌과 헤즈브로 이렇게 3개의 기업이고요. 이 표를 보시는 방법은 첫 번째 배당 점수는 이게 별점 5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4.0 이상에 있는 기업들만 뽑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투자 매력 종합 점수는 배당 매력 외에 여러 가지 종합 매력 점수를 포함해서 70점 이상인 기업을 골랐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락,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배당락이 언제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요 전날까지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소유하고 계셔야지 주당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브리티시 아메리카 타바코는 7월 8일 날 배당락이 일어나니까 7일까지는 주주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틀 전까지니까 7월 5일 또는 7월 4일 이렇게 거래일로 보면 한 3일 정도 전에 미리 매수해 두시면 주주에 등록이 돼서 배당락이 일어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일날 7일날 매수했다 그러면 이제 배당락이 일어나더라도 실제로는 주주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배당락 전에 꼭 주주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날짜, 배당락이라는 날짜에서 한 3일 정도 앞에 매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아마 배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주가 기준은 6월 18일 종가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주당 배당금이 결정된 금액들이 여기 써 있고, 이 배당 수익률은 이 주당 배당금이 보통 이제 분기마다 매년 분기마다 같은 금액이 보통 이제 지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가정했을 때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 배당률입니다. 그래서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가 7.6%로 가장 높고 그 순서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3개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회사는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고 티커는 BTI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영국에 본사를 둔 이제 담배 회사고요.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이런 브랜드를 많이 아실 겁니다. 더닐이라든지 켄트
이런 담배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섹터는 이제 소비재 디펜시브니까 이제 경기 방어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엄청 담배를 많이 피고 경기 호황이라고 해서 또 담배를 안 피고 아니면 그런 것들에 따라서 담배의 양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황과 불황에 크게 관계없이 어떤 일반적인 경제 성장률 또는 건강에 대한 관심에 따라서 매출의 등락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만약에 좋아진다 이런 종목을 산다 별로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실적에 대해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 보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시가 배당률은 약 7.6%니까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그래서 이 기업은 이제 영국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이 파운드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매출액이 보면 257억 파운드고 전년 대비 마이너스 0.3%, 그다음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은 한 10%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6년 정도의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늘지는 못하고 최근에는 약간 정체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의 주가 차트를 보면 이렇게 큰 변화가 없죠. 이렇게 40달러에서 35달러 사이를, 한 5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큰 변화 없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에 대한 기대보다는 그냥 배당 매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 배당 수익률을 만족하느냐 1년 동안 그런 것들을 가지고 투자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로 분석한 BTI의 매력 점수를 좀 보시면요. 투자 매력 점수는 85점입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85점이니까 상당히 높은 편이고, 미국 전체 상장돼 있는, 이제 ADR로 상장이 돼 있는데요. 전체 상장 기업들 같은 중에서 상위 4%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업종 평균, 그러니까 담배 회사들, 필립 모리스나 알트리아 그룹, 이런 회사들보다는 이제 좀 더 높은 투자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주가 추세는 좀 하락 추세에 좀 있다. 그리고 투자 레시피를 보시면 이 기업이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를 바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바로 알고리즘이 다 이제 계산을 해서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기업을 검색해 보시면 BTI 같은 경우에는 배당 매력주이면서도 소비자 독점하고 있는 소비자 독점주라는 걸 미리 알려주죠. 그리고 이걸 다시 또 터치를 해보면 배당 매력주나 소비자 독점주를 눌러보면 그런 주식들이 무엇이 있는지로 바로 연결이 돼서 그 리스트들도 전부 다 무료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내가 배당 매력주냐 또는 독점주를 찾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적정 주가 수준은 현재 가가 39달러니까 약간 좀 싼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런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보다 중요한 게 시가 배당률이 과거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낮은 수준이냐가 실제로 적정 주가보다 더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배당 수익률을 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의 현재 수준을 가지고 밸류에이션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오각형을 보시면 배당 매력이 5점 만점에 5점이죠. 그래서 배당 매력으로는 가장 좋은 기업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점수를 받아서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안전하고 괜찮은 기업이다. 특히나 배당주로서는 괜찮은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로 본 배당 분석 쪽 데이터를 좀 보시면요. 좀 아쉬운 점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주당 배당금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조금씩은 올리고는 있지만 과거 한 6년치의 데이터를 보면 좀 멈춰 있는 이런 상황이죠. 대신 시가 배당률은 한 6% 이상 나오기 때문에 높지만 배당금 자체가 높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주가도 크게 오르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사실은 같은 배당금을 지급하면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배당 수익률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가도 크게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에 투자할 때는 주가가 오른다는 이런 관점에서의 투자 관점보다는 배당 수익률, 아까 한 6에서 7%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내가 꾸준히 받을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도 보면 대략 한 80% 정도를 최근에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을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기업은 버라이즌인데요. 그러니까 통신정보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서비스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가 배당률은 약 4.49%. 그러니까 이 기업도 시가 배당률을 보면 꽤 높은 상태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 움직임 보면 얘도 한 55달러에서 58달러 사이를 6개월 동안 움직였으니까 거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상으로는 이렇게 많이 보였다고 치지만 밴드 자체로 보면 55에서 60달러 사이니까 큰 변화 없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도에 작년 매출액은 한 2.7% 정도가 줄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하고 순이익도 한 5%에서 7%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현재 예상되는 매출액은
한 4.3% 정도가 성장될 걸로 예상이 되고 순이익은 한 16% 정도 성장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보다는 올해 매출액과 순이익이 조금은 더 성장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자, 과거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시면 매출액이나 이익이나 순이익이 뭐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이런 형태들의 성장주는 아니라는 거죠. 워낙 이 단위나 사이즈가 큰 회사고 이게 성숙기에 들어가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막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성장하는 것들은 사실상 상당히 힘든 구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저가에 살 때는 배당 수익률이 많이 나오는 구간에서 좀 사서 좀 보유하시면 좀 배당주로서의 매력들은 있는 그런 유형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로 분석한 버라이즌을 좀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투자 매력 점수가 70점이니까 아까 BTI보다는 조금은 낮죠. 그래서 전체 그 상장 기업들 중에서 한 상위 17% 정도에 속하고요. 뭐 적정가가 62달러고 현재 주가가 56달러니까 약간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쟁사로서는 뭐 텔레콤 서비스의 AT&T나 T-모바일 이런 기업들하고 경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하고 같이 숫자를 좀 보고 비교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로만 보자면 뭐 버라이즌이 배당 수익률이 좋은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주로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투자 레시피에 보면 배당 매력주라고 이렇게 딱 찍혀 있죠. 그래서 이 세부 내역을 좀 보면 역시 이 기업도 배당 매력이 5점 만점에 별점 5점을 받고 있어서 상당히 배당 매력주로는 매력이 있다. 시가 배당률로는 4.2%. 다만 성장성이 좀 낮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이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 분석을 좀 보시면 10년간 배당 수익률을 보면요. 시가 배당률이 낮을 때는 뭐 한 4%대 초반 또는 3% 후반 정도에서 좀 많이 받으면 뭐 한 4.8에서 뭐 5%대까지도 이렇게 넘어가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 4% 후반대 정도의 시가 배당률이 나올 때는 좀 매수하면 아마 가격이 좀 괜찮은 저가에 살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주당 배당금을 보면 뭐 큰 폭은 아니지만 매년 이렇게 꾸준하게 조금씩 이렇게 상승을 해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배당 성향을 보면 대략 한 60%에서 뭐 많은 80% 왔다 갔다 하니까 실제로는 뭐 이익의 한 60에서 80% 정도를 배당하고 나머지를 이제 사내 유보하는 셈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유보했던 돈들은 나중에 배당금을 이익이 줄어서 배당금을 좀 적게 줄 수밖에 없는 구조에 예전에 벌어놨던 돈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면서 높은 배당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역시 이런 배당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서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있는지 좀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헤즈브로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 키우는 집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뭐 이렇게 뭐 게임 같은 것들 많이들 하실 텐데 뭐 모노폴리라든지 또는 뭐 젠가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게임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뭐 마블 겨울왕국에 나오는 뭐 캐릭터 왕구들, 그러니까 특히 뭐 디즈니에서 라이센스를 받아서 이런 왕구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회사들은 어떤 캐릭터 왕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릴 때 좀 실적이 좋았다가 좀 죽으면 가라앉았다 왔다 갔다 하지만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매출액이 많이 늘었죠. 보통 이제 이 회사의 매출액이 크게 늘지는 않는데 작년에 많이 늘어났던 이유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많이 머물면서 완구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면서 실질적으로 좀 많이 매출들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회사를 하나 이제 인수를 했는데요. 엔터테인먼트 원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조금씩 반영이 되면서 이제 그런 이제 성장들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의 움직임은 최근에 6개월 동안은 9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 사이인데 작년에 보시면 좀 특이한 점이 매출액이 15%가 늘었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오히려 많이 떨어졌어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3%, 순이익은 57%.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거든요. 보통 매출액이 한 15% 늘면 이익은 한 20%, 뭐 30% 이렇게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좀 세부 내역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매출액이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이 줄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같이 가는 구조가 되면 매출액이 성장하더라도 이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일시적인 이익이 뭐 만약에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다시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뭐 힌트가 여기 있죠. 2021년도 예상치를 좀 보면 매출액이 6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 정도가 성장하는데 순이익은 154%예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15% 늘어났을 때 순이익이 마이너스 57이었는데 올해는 매출액이 11% 늘어났는데 순이익이 다시 작년에 2.2억 달러에서 5.6이면 2배 이상 늘어난다는 뜻이잖아요.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2020년도에 뭔가 비용이 일시적인 게 있었구나라는 걸 추정해 볼 수는 있다는 거죠. 힌트로. 뭐 귀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추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과연 무엇 때문인지를 아시려고 하면 좀 원본을 찾아서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찮지만 원본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미국에서 전자공시 사이트가 에드가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가시면 이제 기업별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즈브로라는 기업을 찾아보면 2020년도에 매출 여기 보면 아까 546 그대로 다 있죠. 매출액이고요. 매출 원가가 이렇게 쭉 떨어져서 여기 영업이익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출액이 47억에서 54억으로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65억에서 55억으로 줄었어요.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세부 내역을 쭉 보다 보니까 뭐 원가도 그렇고 뭐 이렇게 쭉쭉쭉쭉 있는데 두 가지가 눈에 좀 띄죠. 이렇게 프로그램 코스트 어멀타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요 금액이 좀 늘었고요. 밑에 보면 뭐 인수 합병과 관련된 비용이 여기 한 2억 달러 정도가 발생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터테인먼트 1을 인수하면서 발생하는 인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비용들을 2020년도에 비용을 쳤어요. 그게 이제 2억 달러 정도가 생겼죠. 그러면 이제 2021년도에는 최소한 이 2억 달러는 없겠죠. 그럼 5억 달러가 아니라 뭐 7억 달러가 되겠죠.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그런 구조들을 이런 데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런 거 일시적으로 2억 달러가 인수합병 때문에 발생했구나. 뭐 올해는 발생 안 하니까 저 정도는 이익이 늘어나겠구나 라는 거를 추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이게 프로그램 코스트가 있는데요. 프로그램 코스트는 뭐냐면 이 회사가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송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라이센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무형자산을 상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비용 이제 그걸 갖다 산 다음에 자산화하고 그걸 갖다 이제 비용을 상각하는데 그 비용들이 보면 2019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때만 많이 늘어난 걸로 보이지만 이게 아까 엔터테인먼트 1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2021년도부터는 매년 요 정도의 금액, 한 3억 8천만 달러에서 뭐 4억 달러 또는 뭐 3억에서 4억 달러 정도는 계속 발생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옛날처럼 이 적은 숫자, 뭐 8,500만 달러로 준다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인수합병과 관련된 비용 2억 달러 정도는 적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익이 더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2021년도 요게 반영이 돼서 이런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을 매출액보다는 훨씬 올리게 되는 이런 효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로 본 헤즈브로를 보겠습니다. 헤즈브로는 73점이고요. 업종 평균이 45점이고 요거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 상위 한 14% 정도가 되고요. 현재 적정가보다는 약간 비싼 가격입니다. 92달러 정도가 약간 비싼 가격이고 시가 배당률로는 뭐 2.2%대 뭐 중후반이니까 뭐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배당 매력보다는 오히려 성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점을 보면서 좀 보시는 게 조금 더 일반 배당주보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당 매력은 5점 만점에 4.5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 분석을 좀 보면 10년간 주당 배당금이 이렇게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그리고 시가 배당률을 보면 대략 한 2%대에서 2% 초반대에서 3%를 왔다 갔다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시가 배당률이 3% 가까이 나올 때 사고 2% 가까이 나오면 파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1%라고 하면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야지 배당 수익률이 1%가 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시가 배당률이 3%에 육박할 때 사고 오히려 2%로 떨어지는 정도, 2%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주가가 많이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매도하는 전략들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형태들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런 167% 이런 거는 이익이 별로 많이 나지는 않았는데 아까 2020년도에 순이익이 좀 낮았다고 했잖아요. 아까 일시적인 비용들 처리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좀 늘려 지급하면서 번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회사가 배당금을 늘리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의지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기업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 외의 기업들은 시가 배당률이 아주 높지 않아서 7월에 배당 매력주 리스트에는 있습니다만은 배당주 자체로만 매력이 높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세 개 중에서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BTI 정도가 시가 배당률로는 그냥 이견이 없을 정도로 매력이 있는 기업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업, 아까 말씀드린 버라이전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높진 않고 시가 배당률이 한 4% 후반대. 이 기업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헤즈브로 같은 경우에는 시가 배당률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99%, 약 3% 정도가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가 배당률로 보면 아주 매력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또 성장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서 이 기업이 아까 인수한 회사들을 통해서 또 다른 캐릭터를 만들고 그런 캐릭터들이 어떻게 팔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한 이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그 앞에 있는 리스트를 가지고 뭐 7월의 배당주 중에 좀 매력이 있으면 그런 관심 있는 기업들이 있으면 그 중에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특별히 여기에는 배당 매력이 없다 그러면 그냥 8월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월 제가 매달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다음 달에 있을 배당주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